여러분의 개인정보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끊임없이 터지는 해킹 사고 속에서 정부가 드디어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새로운 디지털 방패가 과연 얼마나 튼튼할지, 그리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기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내 개인정보 정말 안전할까? 아마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SNS, 이 모든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바로 이 불안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계획의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먼저 왜 이런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뼈아픈 현실부터 보고요. 이어서 정부가 꺼내든 청사진의 핵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의 책임은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또 AI라는 새로운 창에 맞설 AI 방패는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죠.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전방위적 보안 공포입니다. 어쩌다 2025년은 우리 기억 속에 데이터 유출의 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남게 된 걸까요? 그 기록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6월엔 예스24, 9월엔 KT와 롯데카드, 11월엔 쿠팡까지. 우리가 믿고 쓰던 너무나 익숙한 서비스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이건 그냥 단순한 사고 몇 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보안 재난이었어요. 이게 그냥 요즘 따라 사고가 잦네 하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를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해킹 신고 건수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저 가파른 그래프 기울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경사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해킹 기술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안 업데이트를 제때 안 하고 암호화는 소홀히 하고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거죠.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2차 정보보호 종합계획. 지금부터 이 거대한 청사진의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건 한두 부처가 만든 계획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금융위까지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서 만든 국가 대표급 보안 전략인 셈이죠.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둘째, AI 해킹 같은 새로운 공격을 막아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어하는 것, 바로 선제적 보안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은 세 개의 튼튼한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기업의 책임을 훨씬 무겁게 하는 것. 두 번째 기둥은 AI 공격에 맞설 기술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이 정보 보호가 우리 사회의 공기처럼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더 강력해진 기업의 책임. 만약 기업이 여러분의 소중한 데이터를 허술하게 관리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제 기업들은 이 세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에게 제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집단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통해서 예전처럼 찔끔 보상하고 넘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숨기지 말고 즉시 알려야 합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가능성만 있어도 바로 알려야 하니 더 이상 조사 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채찍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안에 열심히 투자한 착한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깎아주는 당근도 확실히 쥐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AI로 AI와 싸운다는 개념입니다. 적의 창이 AI라면 우리의 방패도 AI여야 한다는 거죠. 정말 흥미진진한 기술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의 해커가 사람이 직접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AI 해커는 수만 개의 문을 동시에 쉬지도 않고 두드립니다.
심지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면서 말이죠. 공격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낡은 방패가 상대하기엔 창이 너무나도 똑똑하고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AI 레드팀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공인 착한 해커 군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나쁜 해커보다 한 발 앞서서 똑같이 AI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 시스템의 약점을 샅샅이 찾아내 미리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예방주사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AI 봄인데요. 우리가 과자를 사도 뒷면에 성분표를 꼼꼼히 보잖아요. 그것처럼 AI를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AI 성분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초에 설계도를 그릴 때부터 보안을 꼼꼼히 챙기게 되니 나중에 땜질하는 식의 보안과는 차원이 달라지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일상 속 보안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거대한 계획이 당장 오늘을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동네, 우리 회사, 우리 가족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부터 보안 점검이 훨씬 깐깐해집니다. 혹시 자영업을 하시거나 중소기업에 다니신다면 정부의 든든한 보안 지원을 받을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간 기관 평가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겠죠. 특히 상대적으로 보안에 힘쓰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이렇게 숫자까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을 400개에서 500개로 늘려서 컨설팅부터 솔루션 도입까지 든든하게 돕겠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는 실질적인 약속인 거죠.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딱 세 문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건 계속된 해킹 사태에 대한 국가적인 반성문이자 대응책이다. 둘째, 보안은 이제 누구 하나의 몫이 아닌 기업, 정부, 기술 모두의 공동 책임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겁니다.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터지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으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방패를 우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창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날카롭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패가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완벽한 방패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창의 진화에 맞춰서 우리의 방패를 끊임없이 단련시키는 노력이겠죠. 그 노력은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